오늘은 제가 작년 8월에 구매하고 지금까지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 삼성에서 미래형 게이밍 스크린이라고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었던 삼성 오디세이 아크 4개월 사용 후기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 정말 이슈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제품입니다. 저 또한 사용하기 전까지는 큰 기대를 가지고 구매했던 제품이었는데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니 장점도 분명 있었지만 단점도 아주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이 제품은 일반적인 타겟층이 아닌 특수한 목적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정말 오랫동안 메인 장비로 사용한 만큼 제 기준에서 생각한 장점 7가지와 단점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 고민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사용 후기 위주로 영상이 기획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스펙과 기능보다는 장점과 단점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중간에 같이 언급하겠습니다. 장점부터 얘기해보면 첫 번째 장점은 몰입감입니다. 저 또한 세로 모드, 멀티뷰도 아닌 오직 몰입감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어떤 모니터 TV보다 가장 뛰어났습니다. 이 제품이 현재 55인치 사이즈고 천안의 공주를 가지고 있는데, 시청 거리만 제대로 확보한 상태에서 게임이나 영화를 본다면 정말 시야에 꽉 찬 화면 속에 들어간 느낌처럼 몰입감이 엄청 좋습니다. 특히 FPS 게임보다 스토리 위주의 게임이나 비행 시뮬레이션, 레이싱 게임을 할 때 그 경험이 극대화되고 영화 화면도 거실에 앉아 멀리서 TV 보는 느낌이랑 완전 다른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두 번째 장점은 첫 번째 장점과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 불가 제품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55인치 사이즈에 천안의 커브드로 된 제품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4K 해상도에 주사율도 121Hz도 아닌 최대 165Hz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G2G 기준 1ms/s라 응답 속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게이밍 TV 제품들은 대부분 OLED 글레어 패널이라 반사가 있는 편인데, 이 제품은 일반적인 논글레어 모니터처럼 거의 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밝은 공간에서도 뒷배경 반사 스트레스 없이 사용이 가능했고, 화면 패널만 육안으로 봤을 때 TV 느낌보다는 그냥 모니터가 엄청 커진 느낌입니다. 스펙이나 사이즈, 포지션 자체만큼은 경쟁 모델이 없는 대체 불가인 제품인 거죠. 세 번째 장점은 화질과 밝기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OLED 패널이 아니기 때문에 버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VA 패널이라 당연히 OLED 패널만큼의 완벽한 블랙 표현까지는 아닌데, 그 부족한 부분을 아주 밝은 밝기와 퀀텀 미니 LED 로컬 디밍으로 충분히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컬 디밍 존은 1056개고요. 그래서 저도 LG 48CX OLED 제품을 사용 중이고 화면 비교도 많이 해봤지만 블랙 표현 자체가 상대적으로 OLED가 훨씬 좋아서 그렇지 OLED 제품을 제외한 제품군에서는 블랙 안부 표현 정말 좋습니다. 특히 제가 OLED 패널보다 더 좋다고 느꼈던 건 밝기입니다. 과장을 살짝 더하면 눈이 정말 시릴 정도로 엄청 밝았고 OLED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아주 시원하고 선명한 화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펙상 SDR 상태에서는 약 600니트, HDR 상태에서는 최대 2000니트라 정말 밝은 밝기를 가진 제품입니다. 색 영역도 DCI-P3 95%로 준수한 편이고요. 다만 HDR 상태에서 2000니트가 계속 유지는 당연히 어렵고 아주 잠깐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DR 상태에서는 화면에 비춰지는 백색 영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700에서 1300니트 사이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화면 모드와 전문가 설정에는 다양한 옵션 설정에 따라서 화면 색감, 밝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용 전에 꼭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로컬 디밍 강도도 보이고 자동 명암 조정, 컬러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것보다 취향의 영역이니 직접 체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스탠드입니다. 사실 아주 독특한 구조와 사이즈 무게 때문에 모니터함 사용이 어렵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높이 조절, 틸트, 피벗까지 가능한 모델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즉 여건상 모니터함을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높이 조절, 틸트, 피벗까지 가능하다는 건 분명 장점입니다. 게다가 높이 조절 범위가 엄청 넓어서 맨 아래로 내렸을 때랑 맨 위로 올렸을 때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피벗은 안전상의 이유로 맨 위로 올렸을 때만 회전이 가능한데, 높이 조절과 틸트는 정말 괜찮았지만 피벗, 세로 모드 자체가 저는 장점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세로 모드 얘기할 때 자꾸 직캠을 장점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이따 단점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플렉스 무브 스크린입니다. 이건 단점으로 넣을까 장점으로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장점으로 넣은 이유는 그나마 이 기능이 있어서 이 제품의 일부 단점이 커버가 돼서 넣었습니다. 플렉스 무브 스크린은 단어 그대로 스크린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기능은 설정 메뉴를 눌러서 맨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PC 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품이 현재 55인치 사이즈의 대형 화면이라
전체 화면 자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청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면 더더욱. 전체 화면을 빠르게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악인 거죠. 예를 들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FPS 게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을 제외한 총 8단계로 화면 사이즈를 줄일 수 있었고, 줄여진 화면 자체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여백도 그냥 블랙 화면이 아니라 따로 움직이는 배경으로 설정도 가능했고요. 이렇게 되면 제품 자체는 55인치 대화면이지만 내가 실제로 보는 화면은 그냥 일반적인 27인치, 32인치 모니터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굳이 이렇게 화면을 줄여서 사용하실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이 기능 자체가 있고 없고 차이는 꽤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렉스 무브 스크린 상태에서는 최대 주사율 160Hz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여섯 번째 장점은 사운드입니다. 사운드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면서 가장 놀랬던 부분이었고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의 사운드 음질 후기는 구매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별도의 스피커나 사운드바가 없어도 될 정도로 좋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 기준은 아니고 비교 대상의 스피커와 사운드바 등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웬만한 가성비 모델이나 저가형이랑 비교했을 땐 확실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LG48CX 모델 기본 사운드보다도 좋다고 느꼈습니다. 동훈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누구라고? 나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음향 모드도 여러 개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다른 제품들과 비슷한 기능이었고요. 마지막 장점은 PC 글씨 가독성입니다. 아마 6서버 픽셀이라 글씨 가독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제가 사용하면서 가독성 때문에 불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상도가 높아서 충분히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느낌이고, PC 모드로 제가 이 제품 정말 많이 사용해봤지만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전부 다 아주 불편함 없이 사용했습니다. 글씨 사이즈 부분도 윈도우 배율 설정, 크롬 브라우저 배율 설정으로 다 커버가 가능해서 글씨가 작다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즉 가독성 부분은 정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단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부 단점은 치명적인 부분이기에 구매하실 분들은 단점을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점은 시청거리와 화면 왜곡입니다. 이 제품은 55인치 대형 화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큰 사이즈입니다. 일반적인 책상 폭이 대부분 60에서 80cm 정도일 텐데 개인적으로 그 정도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탠드 바닥면도 워낙 크기 때문에 공간도 엄청 좁아지고요. 제가 사용해보니 최소 시청거리는 1m 또는 1.5m가 가장 적당해 보였고, 그 시청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상 상판을 따로 주문 제작해야 되거나 저처럼 책상 2개를 활용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오디세이 아크가 올려진 책상은 폭 60cm고 실제 사용하는 책상은 폭 80cm로 책상 전체 폭이 약 14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야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서 화면도 전체적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전체 화면보다 몰입감을 올리려면 아크를 앞으로 좀 더 당겨서 시청거리를 약 1m 정도로 줄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일반적인 TV처럼 거실에 두고 사용하려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제품 자체가 몰입감을 극대화시킨 제품인데 거실 공간에 두고 사용할 경우 시청거리가 훨씬 멀어지고 커브드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이런 천안의 공률이 적용된 커브드 제품의 경우 딱 가운데에서 시청을 해야 제대로 된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보는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왜곡된 화면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가까이 앉아서 사용할 경우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즉 시청거리 최소 1m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가운데에서 시청을 해야 왜곡 없이 제대로 된 화면을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부분 잘 고려해서 본인 환경에 세팅이 가능한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파랑 의자 둘 다 세팅해서 사용해봤는데 PC 모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파도 충분히 괜찮지만 PC를 사용한다면 소파보다는 의자가 확실히 편합니다. 두 번째 단점도 첫 번째 단점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이즈가 크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모니터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상을 넓게 쓰고 싶다면 책상 2개를 사용하거나 책상 폭이 최소 1m 되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 그나마 책상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G싱크 호환 사용은 가능하지만 G싱크 호환 인증은 따로 못 받은 제품이고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용자에 따라서 체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분명 단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단점은 멀티뷰입니다.
멀티뷰 기능은 리모컨에서 멀티뷰 버튼을 누르거나 홈 버튼을 눌러서 메뉴에 있는 멀티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기능이 정말 있으나 마나인 기능입니다. 솔직히 멀티뷰를 대놓고 장점으로 얘기하길래 기대를 했는데 막상 사용하다 보면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기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멀티뷰로 띄울 수 있는 화면이 외부 입력 딱 한 개만 가능한 상태인데 그렇다 보니 흔히 생각하는 투컴, PC와 콘솔 게임기를 동시에 띄운다거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PC를 하거나 그런 게 다 불가능했습니다. 즉 외부 입력으로 보통 PC 또는 콘솔 게임기로 사용하게 될 텐데 그 상태에서는 오디세이 아크 자체 앱인 브라우저, 미러링, 날씨 정보, 유튜브 이런 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제대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 앱도 유튜브는 가능한데 넷플릭스나 다른 OTT 서비스 앱은 또 추가가 불가능해서 멀티뷰는 유튜브와 PC, 유튜브와 콘솔 게임기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심지어 가로 모드에서는 괜찮지만 세로 모드 상태에서는 멀티뷰를 사용하게 되면 PC 화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 뭉개짐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고요. 주사율도 최대 120Hz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멀티뷰 상태에서 PC는 사실 많은 제약이 있어서 멀티뷰는 그냥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다섯 번째 단점은 세로 모드인데 이 제품의 큰 장점은 세로 모드라고 대부분 얘기하고 직캠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평소에 직캠을 매일 자주 보고 항상 세로 모드 상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굳이 이 제품을 선택을 하는 건 가성비 측면에서 너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제품 자체가 시청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로 모드로 사용하려면 일단 일어서서 높이부터 최대한 위로 올려야 하고 피벗을 해야 됩니다. 앉은 상태에서 편하게 세로 모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매우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저도 실제로 세로 모드를 사용했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요. 아주 가끔 세로 모드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는 아예 세로 모드로 고정해서 사용할 예정이다 이런 게 아니라면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장점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여섯 번째 단점은 무게입니다. 무게가 진짜 엄청 무겁습니다. 스탠드 포함 대략 41kg인데 혼자서 책상 위로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힘이 정말 세다 그런 분들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불가능할 겁니다. 무게가 무거운 만큼 책상 휘어짐, 파손도 고려를 해야 돼서 책상 두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도 혼자서 못 옮기니 일단 한번 세팅을 하면 그 위치 거의 고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경우 스탠드 바닥에 제가 정말 애용하는 테프론 패드를 부착을 해서 이렇게 책상 위에서 위치 이동까지는 쉽게 가능했는데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마지막 단점은 가격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무려 310만원이었습니다. 종종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310만원으로 대부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더 작고 책상 위에서 부담없이 쓸 수 있는 사이즈의 OLED 게이밍 TV 2개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가성비로 보면 최악의 제품인 거죠. 부가적으로 리모컨과 후면 이클립스 조명도 얘기하면 리모컨은 2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둘 다 태양광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 한 개는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리모컨, 나머지 한 개는 독특한 형태로 제작된 다이얼 리모컨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다이얼 리모컨 조작감이나 사용성은 생각보다 엄청 편했습니다. 후면 이클립스 조명도 상단과 하단에 각각 나오고 있는데 영역도 작고 하단 조명은 스탠드가 중앙을 가리고 있어서 벽에 반사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설정에서 조명 효과도 화면 싱크까지 있었지만 뭐 그냥 색 변경되는 수준이었고요. 크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베이스 자체가 TV 기반이기 때문에 역시나 DP 포트가 없다는 게 단점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 HDMI 포트 4개라 넉넉했고 HDMI 2.1은 지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폼팩터가 처음 출시되었고 현재 완벽한 제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딱히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다 보니 다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몰입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리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애초에 몰입감을 가장 1순위로 생각을 하고 구매한 만큼 사실 단점이 꽤 있었지만 현재 만족하면서 메인으로 계속 사용 중이고요. 즉 제가 언급한 단점들 충분히 다 눈감아 줄만 하고 난 장점이 더 끌려서 그래도 사용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정말 TV도 아닌 모니터도 아닌 양다리 걸친 특수 목적 제품 같습니다. 아무튼 비싼 가격인 만큼 본인의 용도와 환경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